밤마다 바람이 문틈을 흔들던 그 계절, 나는 오래 닫아두었던 방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봉인했던 사무실. 남편이 떠난 그날 이후 그 방에는 내 지난 시간과 마지막 믿음이 함께 묶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틈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바람이 아니라 기척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닫혀 있었던 건 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나 사무실이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향이 좋아서요. 라고 말했을 때 내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새벽 복도에 서 있던 그림자, 떨어진 천조각 위에서 맞닿을 뻔한 손끝, 1.5cm의 거리, 피할 수 없던 시선의 흔들림.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내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흔들고 그 다음 시선이 거리를 좁히더니 어느새 나는 다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방의 문을 스스로의 손으로 열었습니다. 누구의 부탁도 아닌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방향을 따라.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과거에 묶여있던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문을 열고 한 계절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의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가 계속 열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문틈이 되거든요.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흔들리던 감정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카운터 뒤에서 잔을 닦는 내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손등의 움직임을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아래층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시선과 정확히 맞닿았다.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초점. 숨이 멈추고 시선만 붙들린 느낌. 그는 어제와 같은 네이비 재킷, 하지만 표정은 더 부드러웠다. 창가로 걸어오는 그의 걸음이 아침 공기를 천천히 흔들어 놓는 듯 했다. 이 시간에도 깨어 계시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 새벽의 여운 그대로였다. 나는 대답 대신 유리컵을 쥔 손을 조심히 다시 맞췄다. 하지만 손등의 긴장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침빛이 그의 뺨을 스치며 그림자를 반쯤 가렸다. 커피를 내리려다. 내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몸이 내 의지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제 새벽에 복도에 계셨죠? 그의 말에 심장이 찌릿하게 당겼다. 기척이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다. 나 역시 느꼈으니까. 문틈의 공기, 바람의 온도, 잔향. 스팀이 올라오는 동안 눈길이 자꾸만 그의 옆선을 따라 흘렀다. 노트 위를 지나가는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움직임은 섬세했다. 어제는 그가 커피잔을 감싸며 말했다. 문틈에서 향이 났어요. 쉽게 사라지는 향이 아니던데. 숨이 들렸다. 그 향. 남편의 향과 그 남자의 향이 섞였던 그 혼란. 혹시 그의 눈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랐다. 그 방 누군가의 기억인가요? 짧게 네. 라고 했지만 그 한마디에 묻힌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는 그 시간까지 조심스레 읽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왜 저를 그 방에 들이신 건가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입술이 마르게 떨렸다. 나는 서랍을 열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무도 그 방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래된 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책을 읽듯 조심스럽고 집중해서.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방에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있더군요. 아쉽도록 따뜻하게. 그 말에 심장이 단단한 그릇처럼 툭 울렸다. 그때 커튼 아래 구슬발이 아침 바람을 타고 살짝 흔들렸다. 딸랑.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도 피하지 않았다. 아침의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걸터 앉아 있는 순간이었다. 카페는 손님이 떠나고 적막해졌다. 그는 창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시선이 은근하게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창문을 닦으려 등을 돌렸을 때 등 뒤로 따뜻한 기척이 닿았다. 닿지 않았는데 등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데워졌다. 마치 내 이야기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온도. 그는 책을 덮고 말했다. 오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네요. 천천히 돌아보니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내 표정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달라 보인다니 어떤데요? 조금 가벼워 보이세요. 그 방을 연 뒤로.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어 말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숨이 멈췄다.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닫아둔 방을 누구 때문에 다시 열기도 하거든요. 그게 당신인가요? 입술이 말랑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나에게 단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카페 전체의 온도를 바꿨다. 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치마 끝을 잡았다. 작은 움직임에도 그는 표정을 바꿨다. 무서워요. 솔직함이 튀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감정 저랑 나눠도 괜찮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다가왔다. 전 요즘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져요. 심장이 크게 울렸다. 커튼 아래 구슬발이 흔들리며 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일 바닷가 산책 같이 하실래요? 아무것도 아닌 제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내 가슴은 단번에 반응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다리는 건 설레더라고요. 남겨진 건 그의 온도였다. 기분 좋게 오래 남았다. 그는 다음날 약속보다 10분 먼저 카페 문을 열었다. 아침빛과 함께 들어온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놓였다. 일찍 오셨네요. 나는 차분하려 했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이 빨라졌다.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는 편안히 웃었다. 우리는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아침 파도는 잔잔했고 그의 걸음은 일정했다. 나도 모르게 그 속도에 맞춰 걸었다. 바람이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가 말했다. 이 바람 가끔 사람 마음도 데워줘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났나 봐요. 두 걸음이던 거리는 한 걸음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와 걷는 리듬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향이 있었어요. 어떤 향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향. 걸음을 멈춘 건 나였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제가요? 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을 지켜왔는지. 그 움직임의 온도가 공기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심장이 가까이 올라와 숨을 막았다. 제가 마음을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열리는 속도는 마음이 정해요. 저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바람보다 따뜻하게 닿았다. 우리는 작은 바위에 앉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 마른 나뭇잎이 끼워져 있었다. 특별한 사람을 떠올릴 때 기록을 남겨요. 그는 나뭇잎을 손끝으로 눌렀다. 이건 어제의 당신. 놀라움에 말이 막혔다. 커튼 아래 흔들리던 구슬, 문틈의 빛, 당신 손의 움직임. 그 모든 걸 저는 장면처럼 기억하거든요. 바람이 페이지를 넘겼다. 빛이 두 사람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열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시간이었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어떤 강요도 없었다. 같이 커튼 닫히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요. 내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네. 그 순간 바람의 온도까지 달라졌다.
해변에서 돌아온 뒤 카페는 오후 햇빛에 잠겨 있었다. 나는 테이블을 닦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킨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으면서도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싶은 이상한 자리에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그의 온도가 따라 들어왔다. 조금 쉬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다. 마치 이미 내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온 사람처럼 쉬고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짧게 답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조용히 숨어 있는 걸 나 스스로 알았다. 그는 오늘은 창가가 아닌 내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의 길이가 둘 사이의 거리를 대신 보여주는 듯 했다. 어제 바람 좋았죠.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다. 좋았다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드릴까요? 나는 그 봉투를 바로 받지 못했다. 왠지 그 안에 담긴 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더 열게 만들 것만 같아서. 뭔데요? 조금 오래된 것. 그는 봉투의 끝을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 정리하듯 매만졌다. 그 사소한 동작이 왠지 전해받기 전부터 가슴을 흔들었다. 나는 결국 조심스럽게 그걸 받아들었다. 손끝이 그의 손등에 가깝게 닿았다. 닿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온도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필름 조각이 들어 있었다. 빛에 비추자 흐릿하게 바다와 손이 잡힌 풍경이 비쳤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다. 제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사진 조각입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누군가를 잃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시절의 기록들. 나는 필름을 손가락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돌렸다. 빛이 필름을 통과하며 내 손끝에 따뜻한 색을 남겼다. 왜 이걸 나에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단 한 걸음. 그런데 그 한 걸음은 마치 이 방의 공기를 통째로 흔드는 것 같았다. 어떤 기록들은요. 그 사람이 열어주기 전까지 절대 빛을 통과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알아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방처럼. 순간 숨이 가벼운 파도처럼 들썩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필름을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신은 왜 제 기록을 열려고 하나요? 그는 미소도 아닌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닌 아주 깊고 조용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당신 마음이 이미 열리고 있어서요. 그는 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내 감정의 속도를 그의 눈빛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얘기했다. 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어딘가에 부드럽게 안착했다. 바람이 창문 끝을 스쳤다. 커튼 아래의 구슬발이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그 소리는 오늘따라 내 심장 가까이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해가 천천히 내려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걸음은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간을 채웠다. 기다리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조금. 나는 바다 쪽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그림자가 문턱에 닿던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섰다. 바람이 그의 재킷을 살짝 흔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잡힐 듯 말 듯한 얇은 바람 한 겹이 있었다. 이 시간대에 바다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네. 어둠이 내려오기 전에 잠깐 머무는 이 밝음이 좋아요. 말하고 나서야 알았다. 그 말은 당신과 있는 이 순간이 좋다는 말과 겹쳐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같은 바다를 바라봤다. 저는요. 이 시간이 조금 무섭습니다. 왜요? 그는 바람을 가르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빛과 어둠이 섞여서 사람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 모를 때잖아요. 나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지금 정확히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말을 이었다. 지금 같은 순간엔 누구와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말에 반응했다. 파도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다. 커튼이 없는 바다의 구슬발처럼 빛과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가 옆에서 말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까 두려운 거죠.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이란 건 사실 마음이 이미 흔들렸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묘한 안도감으로 퍼졌다. 나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전 다시 아플까 봐요.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돌아섰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거리의 마지막 한 겹은 내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다.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내 옷깃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심장을 건드렸다. 그때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걷는 속도를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어떤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속도를 억지로 당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저 그 문이 열릴 자리에 조용히 서 있겠다는 사람이구나. 네. 나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입술 끝이 스스로의 의지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단 한 걸음 다가왔다. 그 한 걸음이 바람의 온도를 조금 바꾸었다. 해가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말이 오히려 심장을 깊게 울렸다. 혼란이 아니라 기다림이 시작되는 소리처럼. 저녁 바람이 조금 선선해진 시간 나는 카운터에 앉아 잔을 천천히 닦았다. 하루 내내 그의 말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맴돌았다. 오늘은 당신 속도를 따라갈게요. 이 한 문장이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 밑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누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잔을 내려놓았을 때 복도에서 아주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지만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항상 내 호흡보다 정확히 반 박자 늦게 온다. 마치 내 마음에 맞추는 것처럼. 불빛이 따뜻하네요. 그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래 조명에 그의 실루엣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바람에 내 감정이 그대로 들킬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로 어제 말한 대로 내 걸음이 아닌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오는 듯. 카운터 앞에서 그는 멈췄다. 바람이 그의 스카프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끝이 내 손등에는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온기가 스쳤다. 오늘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눈을 정확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심장이 한박 동작을 놓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먼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그는 한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어제 본 것과는 또 다른 색의 표지가 있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겨야 해서요.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오늘의 당신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면서도 뜨거웠다. 내가 다시 누군가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 무섭고 그러면서도 기뻤다. 왜 저를 기록하나요? 나는 의도치 않게 너무 조용히 물었다. 그는 더 가까이 와서 카운터 위에 수첩을 내려놓았다.
기록은요? 그가 말했다.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을 붙잡는 행위예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말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정확해서 목 안쪽이 뜨겁게 막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바닥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도착한 순간 심장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다. 왜 나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나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목구멍을 넘기지 못했다. 카운터 아래 내 손이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이 들킬까봐. 나는 위쪽에 놓여 있던 카디건 끝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눈이 내 손끝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구슬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딸랑.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작은 소리는 마치 나를 대신해 울어주는 것 같았다. 그 소리 좋네요. 그가 말했다. 왜요? 당신 마음 쪽에서 울리는 것 같아서요. 숨이 깊게 들렸다. 그에게서 나는 잉크 냄새와 바람 냄새가 방 안 공기에 녹아들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혹시 오늘은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거리는 여전히 2걸음 정도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반 정도 줄어 있었다. 얼마나 열어야 하죠? 나도 모르게 묻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요. 그 말에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다. 좋아서 그리고 무서워서. 나는 아주 천천히 카운터 안쪽 문을 잡았다. 찰칵. 문이 조금 열렸다. 아주 조금. 그의 눈이 그 문틈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다 내 눈으로 돌아왔다. 우리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느껴졌다.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게 울렸다. 마치 문을 급하게 열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카페 안에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등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에 열릴 문이 궁금하네요. 그 말이 마지막 불빛처럼 가슴에 남았다.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로의 거리 한 겹이 더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순간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